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화신전공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12664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화신전공은 분석 영상이고요. 추천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전공은요, 한때, 홍준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관련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테마주에서 테마주가 벗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6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에도 지금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3분기 있죠. 올 3분기 실적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현대차, 현대 기아차의 다른 품종이라고 하죠. 다른 품종에도 지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아마 강력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강력 보유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사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주가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투자자한테 있다라는 것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신전공은요, 3분기 실적이 저는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크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유의 의견을 드렸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여기 좀 작게 해볼게요. 보시면은 596원부터 3,4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600원에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653,000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5배 가까이 간 종목입니다. 5배까지 갔다가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낙폭이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약폭 있죠. 현재의 요 약폭 자체를 크게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중바닥을 W자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자리가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신전공요 괜찮은 회사고요. 그리고 요 회사 보시면 30원 정도 또 배당을 내주고 있습니다. 배당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준다. 어쨌든 비슷한가요?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 이상은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 1.5%가 조금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은행 적금 이자랑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 수익까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상반기인데요. 자, 27억에 14억을 더하기를 하면
자, 41억이고요. 그리고 23억에 11억을 더하기 하면 34억이 지금 되겠죠. 자, 34억이고요. 그리고 41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요 2018년도보다 상반기 실적이 더 크고요. 그리고 2019년도의 실적은 영업이익은 넘어섰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모자란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저는 적자가 나올 종목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은 당연히 2019년보다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상반기에서 나왔던 실적의 2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15, 40, 66에서 80억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5, 48에서 이것도 지금 48을 넘어설 확률이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좀 아쉬워요. 영업이익률이 1%, 3%, 2%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대선 테마 있죠. 대선 테마라고 하는 부분 일단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신전공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TBC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은 홍준표 테마주인데요. T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00원짜리가 1,300원 갔어요. 그러면 거의 뭐 지금 뭐 3분의 1도막, 거의 뭐 반도막이죠. 반도막보다도 훨씬 아래 가격입니다. 고가 대비했을 때 조정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TBC고요. 그리고 경남스틸은 또 어떤가? 자, 12,000원짜리가 4,000원이 갔습니다. 4,000원. 그렇다고 하는 말은 지금 4,3은 10이죠. 3분의 1도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3분의 1도막. 3분의 1도막이라는 거는 만약에 12,750원에 샀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66%가 되는 거예요. 66.6%. 적어도 이 정도는 지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3,400원에서 2,100원으로 간 정도면 앞에 두 개보다는 덜 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전공은 요 홍준표 테마를 탔긴 탔지만 저는 덜 탔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마주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이 뭡니까 리스크는 지금은 현재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당선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요게 또, 혹시 또 테마가 탈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희박하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현재, 고발사주 의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부인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장모가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가 엮어져서 윤석열 씨가 낙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가능성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교체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였던 이 홍준표 정치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크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을 가정한 거고요.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신전공이라고 하는 종목을 떠나서 저는 이 국민의힘 후보로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지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굉장히 마음을 떠나서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이야기에서 그런데요.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발사주 의혹,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부인은 지금 주가 조작으로 되어 있고 장모는 부동산 투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문제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하는 망언. 거기다가 이거 사과라니까 개사과로 사과는 했지만 개사과였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뭐냐, 식용개는 따로 키운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지를 않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었을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노인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인의 힘. 정당, 민심에서 이겼지만, 이 정당 패거리들에 밀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의 힘이 딱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비리가 있죠. 대장동 비리.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비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국민소득 100만 원 준다라고 하는데 저 이거 반대입니다. 왜냐? 이거 저기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지금 파탄 지정입니다. 부채가 천조라고 하죠. 천조. 천조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뿌리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둘 다 이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라고 하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덜 파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정치 견해를 밝힌 거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냥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신 전공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